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모실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해온 10만인 클럽 회원은 이태경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부소장입니다. 며칠 전에 오마이뉴스 이 톱 기사에 오른 아주 좋은 기사를 쓰셨는데요. 시민 기자로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그 톱 기사는 이 부동산 관련 한 정책,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과 그 최근 그 부동산 폭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로 담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직접 와서 만나 뵙고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저기 그 오마이TV 시청자들한테는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요? 한번 인사 한번 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부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그 간판에 이 플러스라는 뭐 이런 게 이제 들어있는 것도 좀 약간 생소하긴 한데요.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는 어떤 단체죠? 어떤 연구를 하는 겁니까? 토지와 토지와 그 자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는 노 랜드, 노 리버티. 그러니까 토지가 없으면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토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대한민국에 토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사실은 이게 경제적인 자유가 없는 셈이죠. 내지는 경제적인 자유가 굉장히 제약되는 셈이죠. 그렇죠. 맨날 맞습니다. 월세방을 전전하고 그렇죠. 확인하거나 맨날 이제 부동산 가격 뭐 이제 그렇죠.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벌어들인 피땀 흘려서 그러니까 우리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나의 재능과 노력과 그 다음에 나의 또 육체를 갉아먹기도 하면서 나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소득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거를 결국에는 건물주, 임대인한테 많은 부분 고스란히 우리가 이제 헌납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땅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경제적인 자유가 상당 부분 침해되거나 제약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하는 일은 뭐냐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 그 시장, 이제 제도 전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저희 분배 정의, 그리고 가장 높게는 지금 어찌 보면 한계에 봉착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저희가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지난 3일에 오마이뉴스 이 톱 기사로 오른 기사의 제목이 2년 만에 돌변, 원희룡 장관이 그 고무줄 잣대를 비판한다라는 그런 제목이었었는데요. 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돌변했다는 거죠? 그 원 장관이 제주지사 시절에 제주지사였으니까요.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에는 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이기도 그 경선 후보이기도 했죠. 예비 후보이기도 했죠. 안 됐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제주지사 시절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진짜 그 사납게 물어뜯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부동산 폭등이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의 무덤이 될 거다. 부동산 실패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정권의 무덤 이런 건 굉장히 심한 단폭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거침없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지금 확 바뀌었다는 거죠? 돌변한 거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그건 집값은 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폭등할 때 그건 정부 실패라고 했잖아요. 정부 탓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정부가 잡을 수 있는데 못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자면 지금 가격이 붕괴되는 것도 정부 탓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실패인 거죠. 정책의 실패거나 의지의 부재거나. 그래서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자면. 근데 이제 와서는 시장 책임을 해요. 지금 정부 책임은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거죠. 시장 탓이래요 이제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잣대가 왔다 갔다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진영이 어떻든 예. 진보든 보수든 아니면 뭐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든 예, 지향이 예. 어떻든 예.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 우리가 예. 사실 팩트라고 하는 거 그렇죠. 앞에 정직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원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게 예. 문재인 정부를 사납게 예. 물어뜯었다면 물어뜯었다면 적어도 그러면 지금은 예. 머리 숙여서 사죄를 하든지 예. 그렇죠? 예. 부동산 가격이 붕괴했는데 정부 실패다. 예. 국민 여러분에게 사죄한다라고 예. 하든지 아니면은 야 그때는 내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예.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가격이라는 게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더라. 예. 참 그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고 잘못된 적어도 표현이었다라고 그 반성이라도 좀 해야 반성하든지.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반성도 없고 사죄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때 바뀐단 말이에요 태도가. 근데 그렇죠. 이거를 거의 모든 언론은 아무 비판도 하지 않아요. 맞아. 그 원희룡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일반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올라갈 때는 그 모든 언론들이 그냥 뭐가 정부 같이 탓을- 이제 정부 탓했잖아요. 물어뜯고 그랬죠. 네, 정부 사실은. 탓했지 않습니까? 그 대선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그렇죠. 거고. 사실은 이번에 대선 부동산 대선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특히나 이제 민주당이 서울에서 지면서 예, 예. 진 건데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예, 예. 아니 서울이 왜 그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동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원 장관이 또 그 4일에 또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네. 기자회를 간담회를 해서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을 하면서 금리 이야기는 또 쏙 빼놨더라고요. 네. 그 공급 대책의 그 불안정성 네. 때문에 이제 폭등했다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네. 우선 이 금리가 네.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네. 어떤 메커니즘이 그 작동했던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라고 하는 것은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돈의 값인데 예.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고 있고 예. 화폐 경제 안에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돈의 값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자면 예. 중력 같은 거예요. 중력. 예. 우리가 중력이 작용을 하니까 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예, 안 그러면 그렇죠. 둥둥 떠다니겠죠. 그렇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 정도로 어떤 사물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중력이잖아요. 예. 금리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미국 예. 미국 예를 한번 들어줘. 예. 미국이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예요. 지금 예. 뭐 거의 본산이니까요. 예. 미국에서 예. 10년물 예. 10년물 국채가 있습니다. 예. 10년 만기 국채예요. 예. 미국에. 이 국채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국채 금리가 모든 금리의 근간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10년 만기가 되는 예. 국채가 있습니다. 예. 그걸 10년물 국채라고 하는데 예. 10년물 국채라고 하는 거는 거의 모든 금리의 이게 그 기준이에요. 예. 사실. 근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1980년 초, 예. 80년, 81년 예. 이때 연리 15%였어요. 15%.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국채가 가장 튼튼한, 예. 가장 안전한 자산인 국채가 금리가 연리 15%였어요. 엄청나요. 지금 완전 고리되잖아요. 그 우리 고리대금이죠. 지금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예. 2020년 예. 초입니다. 1월 달입니다. 예. 그때 0.5%까지 떨어져요. 문재인 정부 예. 후반기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창궐할 때 딱 그때죠. 그때네요. 그때인데 0.5%까지 떨어져요. 연이. 자 보십시오. 그러면 30분의 1토막이 난 거예요. 예.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예. 얘기는 자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돈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 얘기는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자산 가격은 폭등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덧셈뺄셈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1980년 초반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5%였는데 예. 그게 2020년에 0.5%까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 그 기간에 일어난 예. 미국 주식시장, 미국 주택 가격 예. 그리고 이제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폭등. 이거는 이제 금리의 급격한 추락하고 예. 같이 일어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럼 그 세계적 추세 아니, 부동산 그럼요. 가격의 폭등이 세계적 추세인 거고 글로벌 현상이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1990년 이후, 예. 2000년 이후에 더 심화된 거지만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완전히 정점을 찍은 거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죠. 한 2년 동안 그랬던 건데
기준금리가 0%였잖아요, 미국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 호모사피엔스가 예. 예.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예. 가장 낮은 금리예요. 아, 이거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네. 길게 보면 그 좁게 보면 20년, 예. 2000년 이후에 이 금리는 예.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금리고 따라서 이 기간에 주택 가격과 예. 예. 증시가 예.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어요. 아. 이게 이 비밀은 여기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면은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이제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 실패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네. 정부 책임을 이렇게 강조했는데 사실상 세계적 추세였던 거고 그렇죠. 정부로서도 뭐 크게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다라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정권만 탓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비유를 잘 드는데 예. 우리가 밀물과 썰물이 오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근데 밀물과 썰물이 올 때 밀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사물이 뜨죠. 그렇죠. 다 뛰어 올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90년 이후 예. 좁게 말해서 좁게 잡아도 2000년 이후에 예. 글로벌 상황, 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금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거기도 예. 그때 상황은 밀물이 들어온 거예요. 예. 문재인 정부 시기가 아주 딱 맞아 하이라이트였고요. 떨어졌던 거. 그러니까 자산 가격을 다 메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이제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예, 금리가 올라가니까 저절로 썰물이 온 거죠. 예. 썰물이 오니까 예. 다 떨어지는 거죠, 이게. 아. 자, 그러니까 예. 문재인 정부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잘못한 거 있어요. 예. 많습니다. 근데 예. 적어도 예. 금리라고 하는 요인을 예. 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국가 아세라는 얘기고. 예. 자, 뭐 공급 얘기했다는데 예. 원 장관이 예. 아니 그러면 지금은 공급이 넘쳐서 집값이 떨어지나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예. 문재인 정부 시기에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 올랐다면서요. 예, 지금 그렇죠. 왜 떨어져요? 지금 그럼 공급이 갑자기 그때보다 2배, 3배 늘어났어요? 그렇지 않죠. 아니잖아요. 예, 맞죠. 예. 근데 왜 집값 떨어지냐고요? 예. 문재인 정부 시기에 공급이 부족하게 하다고 말했던 그 많은 전문가라는 자들, 예. 언론, 지금 공급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뭐가 바뀌었는데요? 그렇죠. 불과 몇 개월 사이 지났고 예. 금리가 올랐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 돼요. 예. 시인하고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원장관이 사회 기자 간담회에서 또 보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그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이제 말하면서 최근에 또 이 강남 3구와 네네. 그 용산 지역을 제외한 네. 다른 데는 지금 규제를 다 풀었던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풀었죠. 그게 맞는 겁니까? 맞는 대책입니까? 안 맞는 대책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부양책이잖아요.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더 예.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판단이 어려운 건 있어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호응을 떠나서 예. 예.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은 하여튼 정부로서는 예. 방치할 수 없죠. 예. 그렇죠? 왜냐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격만 빠지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게 맞물려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죠. 예.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부동산 관련 전후방 연관 사업이 대한민국 너무 크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영향을 받죠. 예. 그래도 그다음에 이제 건설 업체들, 예. 그다음에 또 대출해준 뭐 그쵸? 그렇죠. 금융기관들까지 다 예.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예. 경착륙은 최대한 정부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자 그러면 그건 동의하는데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지금 무너지는 속도나 예. 낙폭이 너무 빠르고 크기 때문에 예.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예. 지금 무너지는 건 이 정부 잘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착륙을 막아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특별히 1월 3일에 발표한 예. 흔히 말하는 이제 13 국토부가 대통령한테 이제 업무 보고하면서 예. 나온 거죠. 13 미분양 대책이라고 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13 미분양 대책인데 여기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강남 3구랑 용산 예.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규제지구 다 풀었단 예,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데 예.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분양 관련된 예. 시장 정상화 조치들을 다 풀었단 말이에요. 예. 전매 제한, 뭐 실거주 의무 예. 부분부터 해서 다 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더 문제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 투기를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네. 지금 단계는 근데 이제 보통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분양권 투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적절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맞는 정책 수단이냐라고 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경쟁력을 막기 위한 예. 또 하나는 타이밍이 맞는 거냐라고 하는 건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있어요 분명히. 그럼 그 경착륙이 좀 막아질까요? 지금 뭐 이러한 정책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복잡해서 지금 이 대책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건 맞아요. 예.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것도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기준금리가 중요해요. 금리가. 예. 금리가 사실 지금은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사실. 예. 지금 우리가 0.5에서 시작해서 지금 3.5거든요. 예. 3.5 맞죠? 3.25네요 저희가 예. 기준금리가 우리가 그런데 예. 6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오른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네. 시장금리가 훨씬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무주택자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이 무너지는데 예. 무너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물을 줄이고 예. 그렇죠. 공급을 줄이고 예. 그 다음에 수요를 늘려주면 되죠.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예.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는 지금 그걸 쓰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 무주택자들은 지금 집을 살 돈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유주택자들 유주택자들 돈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사라는 거죠. 열어주는 거죠. 예, 더 사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서 미분양이든 뭐든 다 받아주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다주택자들이 매물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저런 그 다주택자들한테 대출까지 풀어줬잖아요 지금. 예, 맞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대출 풀어준 걸 왜 그러냐면은 다주택자들도 보면은 자기 집에 살 거고 나머지 집은 전세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역전세가 세게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무리 다주택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역전세가 세게 와서 만약에 자기 돈 들여서 몇 억을 더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쉽지가 않아요. 그럼 집을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을 그렇게 파는 집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빠르게 무너졌냐?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비쌌다. 거부이 너무 커서 무너지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세 시장이 붕괴되는 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택 시장은 전세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다 전세 끼고 집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떨 때 자기 집을 팔려고 할까요? 못 견디고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내 집에 산다. 라고 하면은 힘들어도 이자가 올라도 안간힘을 쓰면서 버팁니다. 그렇죠. 삼시세끼 그냥 맨밥에 간장만 찍어 먹어도 버티려고 해요. 손해보고 안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정말 못 견디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예를 들자면 전세 끼고 나는 집을 사놨고 난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일종의 갭 투자죠 그게. 근데 내가 전세 놓은 집이 역전세가 세게 났어요. 그래서 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3억을 내 돈으로 돌려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경우 못 견디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장창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전세 가격이 무너지는 속도가 매매가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매매가 못 견디거든요. 그러면서 와장창 무너지고 있는 건데 그걸 좀 막아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부는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지금 정부가 워낙 세게 나오니까 매물을 좀 걷어들이려고 좀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시장이 유의미한 반등을 하려면 전세 가격의 하락이 멈추고 이게 반등해서 돌아야 돼요. 그래야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예. 하면 장사가 없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지금 그 부소장님께서는 네. 제일 주요한 그 폭등의 가장 주요한 이유는 네. 금리였다라는 이제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정부가 또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있죠. 최선을 다했다고 보시나요? 가장 큰 실책은 어떤 것이라고 보나요? 저는 예. 이제 시장을 정확히 못 읽은 게 가장 큰 실책 같아요. 결국엔 그건 실력일 텐데. 시장을 못 읽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여전히 금리의 어떤 힘에 대해서 과소평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얘기는 시장 내면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좀 강구한 거 아닌가? 과소평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 문재인 정부 시절의 시장 참여자들은 예. 예컨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시장 참여자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종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정부가 예. 시장 참여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한 입장에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정부의 비대칭에서 기인한 게 컸어요. 근데 지금 정부의 비대칭이 거의 해소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실시간으로 해설해주는 돈도 안 들어요. 유튜브 천재입니다. 커뮤니티 유튜브 천재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파고들 것인지, 파회할지도 파회법도 알려줘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시장 참여자들 제 생각에 참여정부 수준이었다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먹혔을 거라고 봐요. 근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게다가 금리가 그때에 비해서 훨씬 낮잖아요. 그렇죠. 낮고 금리가 훨씬 낮으니까 객관적으로 가격 잡기가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고 거기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때랑 비교 종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진화했어요. 근데 정부는 그러면 그만큼 진화했느냐? 못한 거죠. 노무현 정부는 어쨌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철학이 확고했고 문재인 정부는 그 철학이 없었고 윤석열 정부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철학이 확고하죠. 철학이 또 확고합니까? 어떤 철학입니까? 부동산 부자들한테 불로소득을 최대한 넘겨주겠다. 향유하게 해주겠다는 철학이 확고하죠. 확고부동합니다. 가령 어떤 것을 보면은 그게 좀 이렇게 아니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다 없앴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하는 단계, 보유하는 단계, 또 처분하는 단계 나눠지지 않습니까? 취득세, 뭐 우리가 보유세, 그 다음에 뭐 종부세도 보유세의 일종이니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전부 다 깎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대거 깎아준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입법을 통해서 될 것도 많이 있어서 이 정부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게 그냥 부동산 부자들한테 다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법인한테까지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철저하다.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거는 이 본질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부를 가치를 강탈해오는 거거든요. 가져오는 거죠. 그게 합법이라 뿐이지 강탈해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시간을, 피땀을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거예요. 그걸 정부가 관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주 극악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몇 점 정도,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냐라고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빵점이 아니라. 빵점이 아니라 왜 마이너스입니까? 아니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은 그냥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가진자들을 위한, 재벌들을 위한 정책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잘 보십시오. 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게 다 된다면 쉽게 말하자면 집 없고 땅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부를 합법적으로 돈 많고 부동산 많은 재벌과 부자들한테 이전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는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부가 일종의 약탈 정부죠, 약탈 정부. 그러니까 남의 물건 조그만 거 훔치면 절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이전시키는 건데 그거를
부동산 없는 사람들한테서 있는 사람들한테로 이전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예. 정확히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국가화하겠다는 거예요. 음. 아니, 이게 사실상 뭐 국가범죄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앞에 있다면 어떤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저는 싶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예.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면은 이게 또 팍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고요. 예, 예. 사실 정부가 더 이상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이미 초기에 너무 압도적으로 정책을 투사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별로 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더 풀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근데 지금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에 시장이라고 하는 게 예, 예. 바닥으로 떨어지면 예, 예. 바운드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때까지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한마디만 더 하자면 예, 예. 이게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 이제 금융 부분으로 번지는 거, 요거는 좀 방화벽을 칠 필요는 있죠. 제가 보기엔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이제 또 이 중요한 또 이 부동산 관련한 팁까지 이제 주셨는데요. 예.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아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오마이뉴스 이제 그 10만인 클럽 네. 회원들 예. 이 사람 10만인 코너에 이제 처음 모시는 분한테 꼭 여쭙는 질문인데요. 네. 오마이뉴스 이제 그 시민 기자로도 꼭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20년 됐죠. 예. 후원까지 하고 계세요. 예. 오마이뉴스를 왜 후원하시는 거죠? 대한민국의 그 미디어는 헤아릴 수 없음이 많지만 예, 예. 네, 너무 많죠 지금은 특히나.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예. 언론이라고 할 만한 데는 열 손가락이 음.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전 열 손가락 다 못 꼽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마이뉴스이기 때문이죠. 예.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마이뉴스는 그러면은 어떤 언론으로 딱 한 문장으로 딱 비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사실에 충실한 언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언론의 가장 큰 위기는 예.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익이 제일 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맞는 팩트라든지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런 구조인 그렇죠. 거죠. 그게 전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언론은 기본적으로 또 기자는 그가 뭐 정체성이 어떻든 지향이 어떻든 뭐 어떤 진영에 속해 있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겠습니까? 팩트거든요. 사실에 충실해야죠. 근데 그게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거든요. 근데 오마이뉴스는 적어도 거기에 충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한테도 훌륭한 콘텐츠 주시고 또 후원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코너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홍보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오마이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태경 부소장님과 함께 오마이TV, 오마이뉴스를 후원할 여력이 되신다면 아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010-3270-3828입니다.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이제 마무리 이제 해야 될 텐데요. 인사 같이 드릴까요?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